모어건과 폴은 대학에서 만나 공과대학에서 함께 공부한 이후로 같은 책상에 앉아있던 쌍둥이 형제로서 함께 산책을 했고 심지어 소녀들을 만나기도 했으며 둘 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의 매체처럼 보이기도 하여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키와 강한 체격 사실 모어건은 의지가 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폴은 더 감상적이고 감정적이지만 항상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폴은 강하고 터프한 남자로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모어건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성격은 매우 온화했지만 친구들은 서로 다른 기질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사건과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찬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과학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과학자라는 직업을 꿈꿨습니다. 훌륭한 과학자들이 공부를 잘했고 교수님들은 항상 2명의 유능한 학생을 칭찬했지만 졸업 후 두 사람은 과학을 계속하고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위해 일하거나 마침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한 후 남자들은 두 번째 옵션을 선호했으며 정보기술과 관련된 유망한 틈새 시장을 찾은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몇 년 만에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고 5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회사를 소유하는 주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재정적 번영을 위해 과학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했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기뻤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출을 받고 잠도 쉬지도 않고 일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동시에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돈 문제로 다툼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서로를 보았고 약혼자를 집에서 만날 정도로 동기화된 삶을 살았다. 동시에 사무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2명의 젊은 여성을 만났을 때 폴은 즉시 클레러에게, 모어건은 오드리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젊은이들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1년 이내에 남자들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축하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극적으로 끝났습니다. 폴과 모건은 그들의 여자친구와 함께 도시 밖으로 차를 몰고 소풍을 갔습니다. 모두가 많이 웃고 즐길 수 있는 멋진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폴은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클레러는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자고 있던 운전자가 탄 트럭이 다가오는 차선으로 돌진했고 잠시 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클레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폴은 오두막에 갇혔습니다. 그 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의 척추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모어건은 피를 흘리는 폴을 차에서 끌어내며 그가 살아남기를 기도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폴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고 처음에는 클라라의 죽음에 대해 의사들이 논의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났을 때 의사는 그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후 그의 승객이 사망했다고 말했고 그 남자의 심장은 고통으로 인해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간호사들이 팔을 쓰다듬으며 진정하라고 재촉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영혼이 아프고 뒤집어지면 진정할 수 있을까? 폴은 오랫동안 울며 일어나려고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분명히 이생과 작별을 고했을 것입니다. 폴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종종 식사를 거부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쳐다보며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없었으며 클라라 없는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6개월 후 그 남자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모건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 돌보기 시작했지만 폴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설득했지만 그는 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수술을 받고 카이로프랙틱 및 물리치료 과정을 거쳐 회복해야 했지만 폴은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방에 가두어 커튼을 내리고 침대에 조용히 누워 가끔 뭔가를 먹기로 동의했지만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은 때때로 방을 떠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외로움을 갈망했습니다. 누구와도 소통하고 죽은 약혼자에 대한 무거운 생각으로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모건은 친구를 도우려고 최고의 간호사를 고용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만 살았던 폴의 불쾌한 성격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하던 폴의 삶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고 면도도 자기관리도 그만두고 불황자처럼 보였고 과음으로 인해 종종 술에 중독되기도 했습니다. 말이 많아졌지만 이제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친구의 삶에 대해 불평만 했을 뿐인데 왜 나를 구해준 걸까. 나는 그녀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죽었어야 했고 폴은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계속 타락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어건은 친구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게 찾고 있었고 어느 날 그는 폴이 자신의 상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 장애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사랑에 빠진 여성의 역할을 하는데 동의할 소녀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지역 신문에 일자리 구인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 일자리에 응답한 거의 모든 여성은 그것이 부도덕하고 저급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이올렛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렛이 무역회사의 회계사로 일했고 부정직한 상사가 훔친 돈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가 되기 전에 허위 혐의로 몇 년 동안 투옥된 후 최근 가석방되었습니다. 금융사기 혐의로 누명을 쓰고 기소되었으며 그녀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이올렛이 감옥에서 돌아온 후 혼자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바이올렛은 일시적으로 부모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아들을 돌려줄 돈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과자를 데리고 직장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동의했고 갑자기 이 특이한 광고를 접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한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어건은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고 폴에게 자신이 계정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트 웹사이트에서 폴은 친구에게 화를 내며 그것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며칠 후 그의 호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이올릿을 만났고 곧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은 폴이 바이올릿을 보았을 때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를 정말 좋아했고 감정에 굶주린 가슴마저도 오랜만에 처음으로 더 세게 뛰고 있었다. 연애 한 달 만에 상상했던 노쇠한 노인이 아닌 청년이 된 기분이었다. 폴은 바이올릿에게 와서 그와 함께 살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즉시 그가 눈에 띄지 않게 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동의했고 바이올릿은 어느 순간부터 폴의 돈이 아닌 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느꼈고 이 어리석은 직업에서 폴을 사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곧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지만 모어건은 이 게임이 너무 지나쳤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즐겁게 하려는 그의 시도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끝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진실을 그에게 밝혔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을 듣고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화가 나서 그 전 죄수를 집에서 내쫓았고 그녀와 말도 하지 않은 채 그토록 진실하고 다정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던 이 여자가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그 남자는 또 우울증에 빠졌고 한 달 동안 이런 고통을 겪었다. 많은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바이올렛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폴은 분개하여 바이올렛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 여자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힘을 모아서 당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수술에 동의한다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연연에 안타까워하는 남자가 아닌 강한 남자가 필요해. 폴은 바이올렛을 위해 이 말을 듣고 전기 충격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몇 달 후 그는 해외로 가서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습니다. 바이올릿은 그와 함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폴이 모든 일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결국 치료는 훌륭한 결과를 얻었고 폴이 돌아왔을 때 다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와준 그의 마음.